안녕하세요. 부자 사장, 가난한 사장,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. 처음 한 편, 2편 찍을 때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? 또 반응이 좋을까? 뭐 이런 고민들이 사실 많았었어요. 근데 목표로 삼았던 게 총 100편입니다. 100편. 이 100편을 찍으면 부자 사장, 가난한 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8편이네요.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면 부자 사장, 가난한 사장을 우연찮게 보시게 된 아주 유명한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출판사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. 좀 만납시다. 팔 얘기가 많습니다. 그래갖고 느낌이 오더라고요. 어쨌든 저도 선물을 받았으니까 또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되죠. 저는 사실 요새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년 상반기까지 브랜드를 5개를 런칭을 해야 돼요. 제가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. 제자들에게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, 그리고 이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세컨드 브랜드, 서드 브랜드 직접 나서서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공개해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. 그런데 그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서 컨셉을 잡고 또 미장센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요새 제일 많이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경청이에요. 경청. 듣기입니다. 듣기. 고객의 목소리 듣기. 그들이 원하는 게,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? 뭐 이런 것들을 한참 이제 좀 집요할 정도로 이제 파고 있는데,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전 세계에서 5대양 6대주 가맹 점수가 물론 이제 순위가 조금 엎치락뒤치락하긴 합니다만 가장 많은 가맹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뭐냐?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는 서브웨이예요. 서브웨이. 자 보세요. 5대형 6대주에 그렇게 많은 그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주 큰 부자일 가능성이 높죠. 또 커피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, 또 가맹 점수가 많은 브랜드, 또 매출도 마찬가지고요. 따지다 보면 결국 스타벅스로 가요. 이 두 브랜드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. 자, 부자 사장님들이 잘하는 점을 이 두 브랜드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요. 꼬마에서부터 70대, 80대 어르신까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려고 애를 써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? 개인 맞춤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들이에요. 최근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개인 맞춤화 마케팅과 전략이라는 겁니다. 개인 맞춤화는 이런 것들이죠. 죄송한데 크림 빼주세요. 저희 샷 추가해주세요. 뭐 이렇게 해서 주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봤더니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요. 빵을 고르고 구울 건지 안 구울 건지, 자르는지, 메인 재료, 소스 뭐 이런 것들 다 조합해 가지고 대략 42만 가지 정도의 주문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 어찌 보면 살아생전 하루 3끼씩 먹어도 한 번도 겹치지 않게 먹을 수 있는, 그렇죠,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.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구글 같은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한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스티커 이렇게 쫙 주문 내용 적혀 있는데 한 27가지, 8가지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스타벅스에서도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서 만들어주는 메뉴의 숫자가 무려 82가지 정도? 넣었다 뺐다 뭐 이런 조합만 가지고도 82가지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참 대단하죠. 결국은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존중한다는 의미예요. 존중한다는 의미. 당신이 나와 거래를 할 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가장 궁극의 요구까지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. 사실 가까운 일본에도 보면은 이찌란 라멘이라는 곳이 있어요. 이렇게 독서실 같은 라멘집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뉴스에 나왔죠. 그것도 사실은 고객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. 나 혼밥 하는데 사람들 막 섞여가지고 혼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는 거 참 좀 거시기 했는데 세상에 이걸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? 혼밥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가 편한 거예요. 먹는 거 눈치 안 보여도 되고요. 땀을 흘려도 되고.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먹는 모습을 누군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들은 거죠. 이 집은 가서 주문을 할 때 요만한 주문표가 나와요. 면에 삶는 정도는 얼마나 갈 것인지. 그래요. 그까지 라멘집인데도 불구하고요. 농도 어떻게 할 거야? 소스 어떻게 할 거야? 육수에 관련된 것까지
전부 다. 심지어는 토핑의 종류가 약 10여 가지 정도가 있어가지고 토핑까지도 내 맘대로 골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는 곳,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가장 충성도가 높은 곳,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들어주는 곳들이 있죠. 어디에요? 오마카세. 어떻게 해드릴까요? 밥량, 또 생선의 길이, 안 드시는 음식 없으십니까? 계속해서 묻고 따지고 들어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. 자, 부자가 되는 것 생각보다 쉬워요. 고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듣기 위해서는 열려 있어야 돼요. 누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래, 그럴 수 있어, 충분히, 오케이, 그건 그렇지, 네 생각인데 나 존중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게 사실 그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. 반면에 가난한 사장님들은요, 안 들어요.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듣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도 닫아요. 혹시나 내가 피곤해질 것 같으면 막 귀를 막아요. 애초에 마음이 닫혀 있어요.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, 혹은 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여주죠. 그래, 나 발전 안 해도 돼. 네가 뭔데?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. 누군가 옆에서 조언하고 어드바이스 해주면 재수없어. 뭐 얼마나 잘났길래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한단 말이야. 결국 이건 뭐냐면, 귀가 다친다는 얘긴 나는 맞아, 나는 옳고 넌 틀리다, 상대는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듣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죽어도 뇌 속에 입력시켜갖고 그걸 실행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? 늘 외톨이에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주위에 인기가 많은 친구들, 인기가 많은 선후배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. 여러분들 가끔 답답했을 때 전화는 아마 무의식에 걸어서 누군지 기억 안 나실 텐데, 그렇네, 내가 답답할 때마다, 힘들 때마다, 아쉬울 때마다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기대고 싶을 때 전화하는 사람이 있네.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여러분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는 거예요. 이 들어준다라고 하는 행위는 끊임없이 그와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.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를 이해해야 돼요. 인정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어요. 짜증이 나서 그 시간을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. 그 얘기는 뭔 줄 아세요? 들어주는 사람이 지금 막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서로 듣게 되는 거예요. 서로. 그래,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 들어줬잖아, 그럼 나도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 생기는 것들이죠. 가난한 사장님들의 특징은 자기 얘기만 해요.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듣지도 않고 잠깐만 말 더 끼고 들어오고.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. 혹시나 지금 뜨끔한 분들도 계실 텐데, 남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고 그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도중에 톡 채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, 그렇죠, 그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.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존중하는데 그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톡 끊고 들어가요. 여러분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잘 아시잖아요. 충분히 듣고 메모하고 수긍해 가면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잠깐만 들어보라니까 내 얘기가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오늘 가난한 사장, 부자 사장, 듣는 이야기, 경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가난한 사장님들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또 이런 게 있어요. 나는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어요.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. 내 지르고 나서 후회를 할 값에 어쨌든 지르고 봐요. 그런데 부자 사장들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판단을 할까? 그가 나를 꽤 현명한 사람, 스마트한 사람, 현실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일까?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뱉기 전에 2번 생각을 합니다. 그의 입장, 내 입장. 과연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?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가난한 사장님들, 고집불통 사장님들, 뭔가를 도전해도 잘 안 되는 사장님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, 상대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아무 생각 없어요. 막 짓거리고 보는 거예요. 사실 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하고 가소롭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,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주장하고 배설을 합니다. 자,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? 오늘 제가 꼭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. 많이 들으세요.
천천히 들어주시고요.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세요. 그래야 그가 여러분 편이 되고 여러분 팬이 됩니다. 지금까지 막 내고집만 피셨다면 오늘부터 수정하기. 인생은 어차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. 다시 시작하는데 돈 들지 않아요. 남의 이야기를 정성껏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데 절대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. 오늘도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도록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앞으로도 부자 사장, 가난한 사장 이야기 한 편이라도 빼놓지 않고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. 종 옆에 화살표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알람 설정 하시는 거 다들 잊지 마세요.